안녕하십니까? 프리모모TV입니다. 오늘은 공자도 가르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공자가 제자들과 함께 천하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정치적인 이념을 설파할 때의 에피소드입니다. 하루는 공자 일행이 길을 가다가 길가 풀숲에서 똥을 누는 백성을 만났습니다. 공자는 제자들을 시켜 그 사람을 잡아다가 볼기를 치게 한 후 준엄하게 꾸짖고 훈계하여 돌려보냈습니다. 다시 길을 떠난 공자 일행은 얼마 후에 이번에는 길 한복판에서 똥을 누는 인간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다시 혼을 내려고 하지만 공자는 저놈을 피해서 길을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제자들은 의아해하면서도 그 인간을 피해 수레를 끌고 갔습니다. 스승의 말에 이해가 되지 않았던 제자들이 공자에게 묻습니다. 스승님, 앞서 길가에서 똥을 싸는 놈은 데려다 혼을 내셨으면서 왜 길 한복판에서 똥을 싸는 놈은 피해서 가십니까? 공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길가 숲속에서 똥을 싼다는 것은 마음 한구석에 그래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약간 남아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길 한가운데서 똥을 싼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다. 부끄러움이 남아있는 인간은 매를 때려서라도 가르칠 수 있지만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인간은 때려서도 가르칠 수 없다. 가르칠 수 없는 인간을 데려다 때리고 훈계하는 것은 어리석은 시간 낭비일 뿐이다.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대개 본인의 허물이나 실수가 남에게 드러났을 때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나의 실수가 타인이나 조직에 피해를 줬다면 비판이나 비난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사과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죠. 그리고 실수를 대하는 태도는 한 인간의 품격을 대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뻔히 드러난 실수나 잘못에 대해 오리발을 내밀면서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그 와중에 남의 실수를 끄집어서 자기 실수를 축소하거나 은폐하려고 하는 짓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야비한 짓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을 향해 정의로운 척, 도덕적인 척 하지만 우리는 누구나 허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잘 모를지라도 우리는 누구나 실수를 하고 또 반복적으로 하고 그래서 자괴감에 빠질 때도 있죠. 그러면서 우리는 실수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가장 정의로운 척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끼리끼리 놀면서 허물이 드러나면 상대방 탓하고 무조건 감싸는 특징도 보입니다. 제가 한국에 온 후 겪었던 가장 큰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중국의 문화대혁명이 이렇게 시작됐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언론은 24시간 검증도 되지 않은 카더라 통신을 보도하고 사람들은 언론의 말과 정치인들의 선동에 흥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집단 광기에 빠지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제기되는 의혹들은 시간을 가지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검증하면 되고 또 필요하면 수사를 통해서라도 밝혀질 텐데 왜 정치인들이 선동하고 언론이 만들어낸 가짜뉴스에 정신을 잃고 그렇게 흥분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가까이에서 친하게 지내던 여러 인연들과도 멀어지게 됐는데요.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났을 때는 더없이 좋았던 사람들이 언론이 쏟아내는 검증되지도 않는 비리와 의혹을 접하고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들에게 저주를 퍼붓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섬뜩함을 느끼게 됐습니다. 제대로 걸러지지 않은 언론 보도와 선동이 국민들의 정신세계를 피폐하게 만들고 나라를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쓰나미 같은 사건도 지나가고 언제 그랬나 싶게 박근혜 대통령을 자리에서 끌어낸 정치 세력들이 권력을 잡고 나라를 통치하기 시작했죠. 온갖 의혹을 제기하며 박근혜 정부를 흠집냈던 사람들이니 그 정권보다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른바 촛불혁명을 내세워 권력을 찬탈한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저지르는 일들을 보면서 또 한 번 인간이라는 존재에 실망을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도덕과 정의, 민주화를 입에 달고 다니던 사람들에 대한 실망이었죠.
그들 정부의 부패는 박근혜 정부의 부패와 감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전방위적이었고 과감했고 철면피했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부패하다고 끌어내렸으면 국민들의 열망에 부응하여 더 청렴하게 국정을 운영했어야 했음에도 그들은 국민들을 조롱하듯이 대놓고 부패를 저질렀습니다. 그들 눈에는 국민들의 시선이 안중에도 없는 듯 했습니다. 채용비리, 선거 개입, 부정청탁, 특활비 남용. 자기들이 더 부패할 거면서 왜 박근혜 대통령에게 부패의 딱지를 붙이고 탄핵을 했을까요? 그리고 더 경악스러운 점은 그들은 부끄러움을 몰랐습니다. 지금 드러나는 전 정권 인사들의 비리에 대해 정치인들이 나서서 해명하는 것을 보면 그들은 정말 부끄러움이라는 자체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 권력자들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패한 권력의 지지 세력들은 부패한 정치 권력과 더불어 부패하고 타락하기로 작심했는지 최고 권력자에게 마음대로 하라고 부추기더니 지금은 전 정권 권력자들의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과 현 정권을 향해 탄핵하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국가 권력을 누구 개인이나 소수 집단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건 독재 국가로 가자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에는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는 사실을 날마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공산국가의 침략을 경험했던 세대와 독재국가의 폐해를 잘 아는 깨어있는 자유시민들, 그리고 독재국가에서 살다 온 사람들에게는 목숨보다 소중한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그들은 헌신짝처럼 대하고 독재국가가 되어도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을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들이 한때 민주화 운동을 했노라고 하는 사실도 그저 우스울 뿐입니다. 중국에서 오신 분들, 또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모른다고 너무 움츠러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잘 모를 수는 있지만 자유민주주의를 버리고 전체주의 독재체제로 가면 안 된다는 점은 몸으로 배우고 익혔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잃은 한국의 좌파 진영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혹여 부끄러운 짓을 저지르고 뻔뻔스럽게 살아가는 그 어떤 정치인을 지지하고 편들고 나선다면 그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나를 개돼지로 여기는 부패한 권력자들을 아무 생각 없이 무지성으로 추정한다면 그것 역시 부끄러운 일입니다. 부끄러움을 잃은 사람은 공자도 가르칠 수 없다는 사실을 되새기며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